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도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류호정 씨가 법을 어기면서 비서를 해고시키고 왕따시키기도 했다. 당원의 폭로가 페이스북에 올라왔고 이게 논란이 점점 커진 건데요. 이에 김용민 PD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몇 가지 공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에게 요구한다며 아직은 일방의 주장이지만 아무래도 주장한 사람이 거짓말 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근거는 뭐냐? 그냥 내 마음이다. 그래서 이 순간 그분을 피해자로 정의하겠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결정한 사건 처리 방안대로 이행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불신하지 말고 피해 호소 의도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한 책임 전가를 삼가고 피해자가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여기는 것도 금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가십과 추측도 안되고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기반으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도 안되고 그것은 2차 가해라는 거죠. 이 글을 통해 김용민 PD는 여태까지 정의당이 추구해온 입장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상황을 대입해서 비유를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당원투표 19등이 1등이 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룰이 정당화돼도 노동정의의 가치만큼은 지킬 줄 알았는데 지금 류호정 씨의 논란이 노동가치마저도 저버리는 듯한 모습이기에 정말 충격이 크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류호정 의원은 20대 여성 그리고 해고 노동자를 가장 대변하겠다고 앞장섰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상황에서 논란이 더 커지는 이유도 해고 노동자를 위해서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함께 싸우겠다, 실제로 중간중간에 그런 의정 활동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부의 문제가 터지니 이렇게 논란이 커진 것이라 생각하고요. 류호정 의원 측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비서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 업무상 성향차로 면직했다. 이런 논란이 커지니까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에 면직이 됐다는 건데 그 면직 사유가 업무상 성향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업무상 성향 차이로 노동자들을 이렇게 면직시킬 수 있는 건지, 게다가 지금까지 정의당이 추구해온 목소리가 부당 해고자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목소리 내겠다, 처우 개선하고 함께 힘을 합치겠다, 이런 입장이었기에 더욱더 충격이 크게 와닿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의당의 한 당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류호정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서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류호정 씨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 당원은 류호정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 시간도 위배했고 지역이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해서 사실상 왕따를 시켰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류호정 의원은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전 비서가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전 비서의 입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류호정 의원이 주장해온 스탠스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에 개인적으로 좀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를 향해 비판을 하면서 류호정 씨는 본인의 대리게임, 비서 부당해고 등 비판받을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만 저렇게 정의를 외치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게다가 저렇게 성향 차면 다 면직시킬 거냐,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일주일 전에 해고 통보하는 거, 게다가 노동법을 몰랐다면 그건 더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류호정 씨의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이지 절대로 여성 정치 그리고 청년 정치인을 앞길을 막으려는 의도는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류호정 씨의 대리게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죠. 실제로 게임계에서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제보가 왔었고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총선 기간 동안에 제가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처음에 언급을 안 하고 있었지만 게이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걸 그냥 넘겨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니 오히려 일부 정의당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여성 정치인이 잘 돼가니까 배가 아프냐, 니도 무슨 비례를 못 받아가지고 류호정한테 열등감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런 분노의 목소리는 저는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다만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류호정 의원이 여성으로서 청년으로서 목소리 내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류호정 의원에 대한 행동에 대한 비판인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회에 청년 정치 그리고 여성 정치인의 앞길을 막을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아한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 따님 실명까지 저렇게 다 나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턴에 불합격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따님은 사생활 없습니까? 그리고 여성으로서 평범한 자연인에 불과한 조국 전 장관 따님 집에 TV조선 기자들이 찾아가서 밤에 벨 누르고 상처 입히고 이럴 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정작 진짜로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데에서 왜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따끔한 지적의 목소리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내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호정 의원을 비판하면 마치 여성 정치를 막으려는 것처럼 청년 정치를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언론의 보도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오히려 이런 점을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선중앙 등 언론에서 조국 전 장관 따님을 가지고 흔들고 가짜뉴스까지 뿌려대고 복지부에선 가짜뉴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 그 후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네티즌들 또한 이거 사생활 보호에 걸리지 않냐? 세상 참 무섭다. 이렇게 일반인인 조국 전 장관 따님의 모든 결과들이 이런 근황들이 하나하나 저렇게 언론에 공개되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러니까 스토커 기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요. 언론에서 그렇게 비난을 퍼부었는데 병원에서도 어떻게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는 해당 소식을 언론에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여준성 보좌관에 따르면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 씨는 면접에서 향후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수정하기 전에 원문에 이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중앙일보 안혜리 씨의 시선은 뭡니까 도대체? 복지부가 석연찮게 정원을 늘렸다고 피부과 정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조국 딸 피부과 의사 만들기 플랜이냐? 이런 식으로 멋대로 뇌피셜을 써놓고 이 같은 중앙일보의 또 다른 기자는 완전히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현상입니까? 게다가 이동재 채널A 기자 다들 아시죠? 검언유착 한동훈과 이동재의 대표적인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동재가 최강욱 대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천만원의 민사소송에 휩싸였다는 건데 와 진짜 대단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흔들고 동시에 한동훈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기세 등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최강욱 대표의 기소를 거부한 이성윤 지검장이라면서 최근 조선일보를 필두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흔들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들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그 주변인들 열심히 흔들고 거기에 또 최강욱 대표를 흔들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연결돼서 같이 싸잡아서 흔들려고 하는 저들의 속셈 우리가 이대로 넉넉히 당할 순 없는 노릇이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이성윤 지검장을 어떻게든 쳐내려거나 혹은 시민들의 불신을 받는 사람으로 망신주기를 하려는 것이겠죠. 많은 시민들 또한 왜 검찰, 사법, 언론개혁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이건 도둑놈이 자기가 털어간 집 주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꼴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꾸준히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